자, 이제 전 시간에 그 level of aggregation, LOA에 대해서 끝나고 이제 recognition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보험 계약의 인식 이런 얘기인데, 그 앞에서도 계속 이제 나왔지만은 이 기준서의 원칙은 insurance contract의 recognition, 인식, measurement, presentation, disclosure 이렇게 이제 큰 제목으로 나왔죠. 물론 이제 앞에 introduction이나 뭐 separating components나 아니면 level of aggregation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지금 recognition부터 해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이전하고 뭐 하이 레벨에서 보면은 유사한 것 같지만 상당 정도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런 차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업은 요즘 볼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두꺼운 글씨로 볼드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업은, 엔티티는 인식을 해요. 뭐를 인식을 하느냐? 여기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level of aggregation에서 저것이 뭐 나중에 하나의 뭐 계약권으로 될 수도 있다. 앞에 있는 기준들을 다 적용을 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IFRS 17 기준서에서는 그룹, 그러니까 컨트랙트 그룹 오브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식과 메저먼트의 단위구나,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약들은 기업이 이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세 가지 기간 중에 가장 빠른 시점부터 이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인식하는 것으로 한다. 그 첫 번째는 beginning of the coverage period. 요 이탈릭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coverage period라고 하죠. 그 계약에서 내가 커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인슈런스 리스크, 요 부분이 이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커버되는 기간, 요 기간의 시작 전부터 어떤 그 계약 그룹을 인식을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페이먼트, 그죠? 우리 뭐 보통 초회보험료 그러잖아요. 이제 생명보험이나 뭐 장기보험에서는 계약자로부터의 최초의 페이먼트가 만들어진 날, 초회보험료가 만들어지는 날, 그죠? 요 그룹에 있는 계약자로부터 최초의, 여기 지금 a policy holder in the group, 그러니까 위에는 group of insurance contract인데 이 중에, 그죠? a policy holder, 한 명의 계약자라도 보험료를 냈다라고 하는 그 그룹 자체는 becomes due, 그죠? 그 payment가 becomes due, 그렇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인식을 한다. 그리고 앞에서 level of aggregation에서 구분을 한 onerous contract들에 대해서는 그 그룹이 onerous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때 onerous contract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약간 이제 스페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becomes onerous 하니까 사실 non-onerous, 이익 계약이 손실 계약으로 onerous 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때 onerous contract에 대해서는, 손실 계약에 대해서는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앞선 이런 부분으로 그룹 오브 컨트랙트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상으로 어떤 듀 데이트가 없다, 뭐 꼭이 리튼 컨트랙트만이 아니라 뭐 오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체 내에서 뭐 자세하게 듀 데이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자로부터의 첫 번째 페이먼트, 뭐 우리 뭐 보통 얘기하는 초회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들어왔을 때, 그죠? 계약상에는 없지만 그 첫 번째 초회 보험료가 납부됐을 때, 받아졌을 때, 그때부터 이 계약은 듀다.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계약의 인식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회사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 뭐를 결정하느냐? whether 이럴 건지 저럴 건지.
그러니까 그룹 오브 컨트랙트, 어너러스 컨트랙트죠. 손실 계약의 그룹 거기에서 어떠한 계약도 paragraph 16 앞에 보면은 이제 뭐 그 non onerous, onerous 이제 그다음 the others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그 paragraph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해서 onerous contract 그룹이라고 결정된 그 그룹에서의 어떤 계약도 이 이제 paragraph 25A하고 25B는 이제 위에 바로 위에서 얘기한 earliest date겠죠. 이제 그 패러그래프 안에서 정해진 그 날짜 중에서 빠른 것 이전에 이 계약이 어너러스 컨트랙트인지 아닌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벨 오브 에그리게이션으로도 강조되고 뒤에 이제 메저먼트에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최초 인셉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너러스 컨트랙트와 아닌 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6번은 이제 그 세 가지 구분 얘기하는 그 패러그래프를 적용을 해서 이 어너러스 컨트랙트의 그룹 그 어떤 과연 계약들이 어너러스 컨트랙트 그룹으로 형성이 되는지 계약들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손실 계약인지 아닌지 패러그래프 16을 적용을 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 before. 지금 바로 지금 25절에서 얘기를 한 그런 25A, B는 요거는 이제 그 커버리지 피리어드 시작 시점하고 요거는 이제 first payment가 어떤 계약 그룹의 한 계약자라도 페이먼트를 받는 경우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이른 시점 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e there is no such group. 그러니까 요 facts and circumstances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영어로 보면은 그 뭐 이게 통상적인 표현이고 많이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좀 딱딱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이나 어떤 상황, 정황상 이런 그룹이 있다라고 그런 그 facts와 circumstance가 그거를 가리킨다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인식 시점 두 가지 중에서 A, B 두 가지 중에 그 전에 어너러스 그룹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메저먼트 가면은 저게 이제 최초 계약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그걸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엔티티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을 해요. 뭐에 대해서? Any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 요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라고는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 보통 왜 그 전에 개념으로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알파는 acquisition expense고 베타는 maintenance expense고 갬마는 premium collection expense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acquire acquisition cash flow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획득하는데 얻는데 들어가는 현금 흐름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뭐하고 관련된 발행한 보험 계약 그룹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액퀴지션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걸리는데 그거는 기업이 지급하거나 받는 거예요. 그룹이 최초로 인식되기 전에 지급하거나 받는 거 이런 인슈런스 액퀴지션 캐시플로우는 일단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그거를 이제 패러그래프 뒤에 59A를 보면은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고 이제 손실로 그렇게 인식하는 걸로 결정을 회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자산이나 부채 이걸로 간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식되기 이전에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원칙이긴 한데 상당히 세세한 부분을 터치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엔티티는 인식을 취소해요.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계약 그룹에서 빠져요. 인식을 측정해요. 인식을 취소해요. 그건 뭐냐? 위에서 잡았던 asset liability를 취소해요.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이제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resulting from 뭐뭐로부터의 이런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 요거로부터 비롯되는 위에서 잡은 자산이나 부채를 취소한다. 언제?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 컨트랙트 그룹이 cash flow가 이 컨트랙트 그룹에 cash flow가 할당되는데, 그죠? 할당되는데 이 그룹 자체가 인식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recognition 할 때 요거 자체는 지금 before니까 요 인슈런스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여길로 인식하기 전에 뭔가 pay 되고 receive 되는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가 있다라고 하면 따로 이거를 바로 그냥 손실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회계 정책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자산이나 부채로 홀딩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전이냐? 정식으로 인식되기 전에 뒤에 이제 38B에 고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식으로 인식되고 측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고 그 전의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코그니션에서 저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보고 기간 동안에 그죠? 보고 기간 동안에 뭐 1월 1일부터 뭐 12월 30일까지 한다. 아니면 뭐 분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 기간 내에 이제 계약 그룹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엔티티는 포함시켜야 돼요. 어떤 계약들만, only 컨트랙트만 발행된 계약들, 리포팅 피리어드 말 시점에, 그죠? 끝 시점까지 그 기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리포팅 피리어드 기간 끝 그 안에 발행된 계약들만 포함한다. 그리고 estimate 추정치를 내요. 뭐에 대해서 discount rate 측정이 나오겠지만은 뭐 기존에도 이거 잘 익숙한 용어지만은 할인율에 대한 추정을 해야 돼요. 할인율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돼요. 언제? Initial recognition. 앞에서 얘기한 거. 여기 B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인데 저 부분은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텐데 어쨌거나 최초의 인식 시점 그 시점에 할인율을 추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verage unit 우리말로 뭐 담보 단위, 보장 단위, 그 리포팅 피리어드 기간 내에 이런 보장 coverage unit 보장 단위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담보해주는 유닛 그 두 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고 기간 내에 이제 계약들이 그 기간 안에 이슈된 것들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 인식 시점에 할인율을 추정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커버리지 유닛 그 커버리지 유닛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담보 단위, 보장 단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팅 피리어드 안에 있는 것들만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게 엔티티는 more contract in the group 그 그룹 안에 이미 내가 구분을 한 그룹 안에 더 그 이상의 계약들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언제? 레포팅 기간 이후에 패러그래프 22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레포팅 기간 이후에도 이제 더 많은 계약을 애드할 수 있다. 얘기예요. 22는 이제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얘기인데 한 1년 이내 1년 이상 떨어진 그런 계약들은 이제 한 그룹에 넣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처음에 이제 보고 기간 안에
이슈된 것만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계약이 이 그룹에 기존에 있던 그룹에 새로운 계약 그룹이 아니고 애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이제 그룹들을 할 것인가인데 측정 나중에 이제 메저먼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니셜 측정을 해가지고 끌어오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계약을 거기다 애드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측정 방법을 따라서 하나의 그 기존에 내가 했던 그룹 자체가 이제 좀 새로운 계약으로 커지는 거가 되겠죠. 아니면은 실무적으로 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달 단위로 해서 그렇게 그 계약 그룹들을 따로 형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관리상으로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복잡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들을 더 애드할 수 있어요. 그룹에 보고 기간 내에 그 계약이 발행되는 것, 그죠? 그래서 22일 한번 가보시면 한번 가볼게요. 지금 그 얘기나 요 얘기나 지금 똑같은 것 같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년 이상 떨어진 것들을 한 그룹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죠? 그렇게 이제 그 나온 부분인데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보호기간 이후에 뭐 이제 1년 이내 거면은 그렇게 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컨트랙트가 이슈되는 그리고 보험 기간에 또 그거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회사가 이제 그 새로 들어오는 계약들의 어떤 그룹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지금 어떤 코스트나 리소스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단위를 그냥 월 단위로 보고 월에 들어온 계약들은 각각의 컨트랙트 그룹으로 내가 일단 그 구분을 하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 DB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결정되고 나면은 그 계약 그룹의 아이디는 동일하게 부여하면 되겠죠.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달 뭐 3개월 이내 거 내가 묻고 싶다. 6개월 이내 거 묻고 싶다. 1년 이내 거를 나 묻고 싶다.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니까 점점 스킬풀해지면서 시스템이 어떤 플렉서블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새로 이니셜 시점에 측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요거는 subsequent measurement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측정 결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 그룹 오브 컨트랙트에 대한 그 아이디 만약에 이제 policy 넘버처럼 그룹 오브 컨트랙트의 넘버 아이디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어떤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디자인을 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 결과들을 쭉 히스토리컬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잘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으면 그 DB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아주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스템atica하게 관리를 하면 그렇게 이제 뭐 기술적으로 챌린징한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이와 같이 함으로써 앞에 있던 거 내가 이제 계약을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미래의 보호 기간에 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로 귀결될 수 있어요. 변동이에요. 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동이에요.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결정에 있어서의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최초 인식 시점에서. 그래서 B73의 시행세칙을 적용을 해서 최초 시점에 내가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월에 들어온 계약하고 3월에 들어온 계약을 합한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라고 하면 처음에 있던 그 계약 그룹을 매저할 때 썼던 할인율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하는 거하고는 할인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변동이 생긴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는 수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언제? From the starting of the reporting period.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요 기간 내에
보고 기간 시작 시점에 그 수정된, 그 조정된, 리바이즈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언제? 새로운 계약이 그룹에 애드 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월에 이미 측정한 계약이 3월에 와가지고 이후 측정으로 넘어와 있는데 이럴 때 이 리바이스 레이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세세한 이야기는 없이 그 요 보고 기간 시점에서 요 리바이스 레이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저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회사마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걸로 공시를 해야 되고, 예, 거기까지가 이제 인식이고, 인식은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과연 어떤 시점부터 내가 이거를 내 보고 기간에 포함되는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실무적으로 저거를 어떤 그 요건을 잡는 데 있어서는 또 뭔가 이제 그 세세하게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레코그니션이 끝나고 이제 measurement, 측정, 매저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한 매저인데 우리 뭐 이전에 그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계리 어떤 보험 수학에서 따지는 부분이 바로 어떤 보험 회사 엔티티가 보험 계약자에게 갖는 하나 부채의 의무로서 어떤 뭐 그 적립금을 쌓는 게 있잖아요, 그죠? 손해보험 쪽 같으면은 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뭔가 거기도 적립금 뭐 추정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 메저먼트 29절인데 30에서 52절까지 이 안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포션이고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요 B라고 하는 거는 B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서는 B36에서 B119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커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은 없지만 그냥 IFRS 17 기준서에서 측정 방법이 뭐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표현할 때 뭐 GMA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PAA, Premium Allocation Approach,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한 거하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쓰려면 써라. 그걸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쓰려면 써라. 왜? 보다 간단하고 이렇게 측정하는 부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결산할 수 있도록 보험료 배분 방법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General Measurement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다 이제 볼드로 표현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볼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0에서 요 이후에 그 절들을 적용하여 뭐에 대해서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스 모든 그룹들이 있죠. 내가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은 세 가지로 나눈 거 그 밑에 이제 또 섭 디비전 한 거, 섭 디바이드 한 거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IFRS 17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다음에 예외가 있다. 다음 사항들은 예외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보험 계약의 그룹인데 A거나 B 그러니까 하나는 패러그래프 53에서 일단 규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부분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53에서 적용하는 조건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계약 그룹에 대해서는 예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사는 Simplified Measurement of Group. 요거 이제 그 Premium Allocation Approach, Simplified Measurement Approach 얘기하는 건데 그 측정, 이 컨트랙트 그룹에 대한 측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뭐로? Premium Allocation Approach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55, 59 여기서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55, 59에서는 그러면은 PAA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거에다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30에서 52절까지의 measurement, general measurement approach는 요 경우는 제외하고 적용해라 그런 얘기겠죠. 지금 하나 조건으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 subsequent measurement 요거 지금은 그냥 measurement예요. initial measurement, subsequent measurement. 최초 측정, 이후 측정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때 특히 이제 뭐 최초 측정에서 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 측정에서도 있지만 future remaining coverage 그죠? 거기에 대한 liability. 그래서 제가 LRC라고 얘기한다. liability for 뭐 future는 보통 안 씁니다만은 future remaining coverage 그래서 LRC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 인트로덕션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멘드먼트 수정을 위한 공개 초안이 나와 있어서 9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중순까지는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할지 안 할지 이제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용어를 이렇게 그 커버리지를 안 하고 liability for remaining service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커버리지하고 서비스하고 두 개 중에 이제 서비스를 택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쓰는 용어는 LRC예요. 그래서 LRC에다가만 PAA는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iability for incurred claim 그거는 이제 past service에 관련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PAA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게 인트로덕션이에요. 이제 앞으로 PAA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나와요. 그거 예외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측정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를 보험계약 요거 이제 제가 똑같이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외하는 거 두 번째 거 뭐냐? 보유 재보험 계약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별도로 측정을 하는 거라 말이에요. 요거를 적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은 32에서 46 요 뒤에 나오는 거 요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또 reinsurance contract held 요 부분이 따로 63, 70에 나오거든요. 요것들에 의해서 필요되는 요건들을 만족한 것과 같이 32, 46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그 패러그래프 45 뒤에 나올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괄호하고 보험 계약인데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그러면은 요거는 배당 계약에 관해서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onerous contract 손실 계약 47, 52에서 onerous contract 계약에 대한 절들 설명하는 것들은 재보험 계약 그러니까 보유 재보험 계약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외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예외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죠. 또 하나는 investment contract,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앞에 거는 이제 direct 배당이고 요거는 임의 배당이라고 뭐 재량권 있는 참가 특성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돼 있는데 임의 배당성. 내 배당을 할지 안 할지는 계약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성격의 investment contract, 그죠? 앞에 이제 separating component에서 그 investment component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뭐 이제 계약 자체에 어떤 investment 특성이 있다 이런 그런 그룹들 뭐 디스팅트한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빠져가지고 IFRS 9으로 적용이 되는데 인디스팅트한 경우에는 이제 그 메저먼트에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인베스먼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요거는 패러그래프 72를 모디파이 한 것으로서 32, 52 그 절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 AB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메저먼트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의 모든 거에 대해서는
메저먼트를 적용을 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21번이 The effect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 그러니까 이제 계약 그룹에 대해서 이제 요 항목에 나와 있는 이제 외환 환율 관련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데 그룹 오브 컨트랙트는 캐시플로우를 하나의 그 해외 그죠? 환율로 그렇게 표시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해서 IAS 21 이거를 적용할 때 회사는 이 그 컨트랙트의 그룹을 이제 요거를 treat 내가 요거를 처리할 것이다. 뭐를 하나의 그 컨트랙트 서비스 마진도 포함해 가지고 요 그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화폐 단위로 모니터리 그 아이템으로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겠죠. 중소형사 국내에서만 하는 회사들은 뭐 큰 영향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인슈런스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요거 자체가 이제 그 연결 재무제표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뭐 다른 캐나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영국도 많은데 이런 나라들이 이거 할 때에는 이 foreign exchange rate 외환 이거 자체가 이제 모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economic scenario generator ESG 이 모델을 이제 지금은 많이들 신경을 못 쓰는데 이제 그 모델을 도입을 해서 그게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국하고 컨설팅을 할 때 그 모델을 봤는데 ESG 안에 모든 어떤 그 주요 나라 아니 뭐 자기네가 이제 실제로 거기에 뭐 이렇게 브랜치가 나가 있고 이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모든 환율의 어떤 그 기존 과거 데이터를 넣어서 그 환율 자체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모듈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코노믹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율이 변동됐을 때 그때 이제 효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하에서 기업의 보험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여기 이행현금으로 나오죠. fulfillment cash flow. fulfillment cash flow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현금 흐름은 반영하지 않아요. 뭘 반영하지 않냐면 non-performance risk of that entity.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entity의 non-performance 성과하고 상관없는 risk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지금 non-performance risk라고 하는 거는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부분까지는 안 넣는다는 얘기죠. 이 회사가 만약에 뭐 디폴트가 났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솔벤시 2 모델의 전신인 다이내믹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모델을 이제 영국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손해보험 쪽에 그 재보험 회사들 있죠. 재보험 회사들의 그 파산 확률, 디폴트, probability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레이팅이 있어요. 그 보험 회사들이 그 재보험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한 회사도 있고 뭐 조그만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하게 이제 그 손해보험 쪽, 특히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그 리스크를 미티게이션 하느냐, 그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재보험을 상당히 많이 쓰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데 그 회사들의 크레딧 레이팅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까지 넣어서 그 영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non-performance 리스크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거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행 현금 흐름에서.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해요. 내가 이제 재보험 예를 들었는데 요거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어떤 이행하기 위한 건데 이 회사가 뭔가
non 퍼포먼스하고 상관없는 걸로 뭔가 위험이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있고 다른 거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의한 위험은 이행 현금 흐름을 내가 추정할 때에는 그것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저먼트에 대한 지금 일반적인 원칙 얘기하고 나서 이제 서브섹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타이틀로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 있는 해당 항목들인데, 그러니까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 그런 얘기예요. 앞에 이제 뭐 recognition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세 가지 중에서 earliest부터 recognize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최초 인식 시점에 기업은 이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을 측정한다. 뭐로? 다음에 것들의 합으로 그런 얘기예요. 밑에서 얘기하는 이제 얘기할 것들의 합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옵니다. 또 fulfillment cash flow, 이행 현금 흐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한다 그랬죠. 처음에 저는 이제 저 혼자 먼저 했을 때 충족 현금 흐름 그랬는데 일단 이행 현금 흐름 그 부분으로 지금은 이 용어가 포함돼 통일돼 있어요. 이행 현금 흐름인데 이행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which compris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첫째 estimate of future cash flow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 얘기하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future cash inflow, outflow 그죠? 현금 유입, 현금 유출 두 가지 다 포함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 estimates 그게 이행 현금 흐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unadjustment예요. 조정이에요. 조정. adjust한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뭘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느냐? The time value of the money. 그죠? 화폐의 시간 가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는 100원하고 한 1년 후에 100원, 석 달 후에 100원, 6개월 후에 100원하고 다르죠? 그거를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the time value of the money로 설명을 했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그 opportunity cost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money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뭔가 하여튼 이자를 낳고 뭐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낳고 그 하여튼 그 인트레스트 인컴이 생기건 아니면 캐피털 게인이 생기건 하여튼 그런 형태의 time value of the money 이거를 반영을 해요. 또 뭘 반영을 하느냐? financial risk래요. financial risk. 이때까지 인슈런스 리스크가 나오고 financial risk는 IFRS 9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뒤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related to the future cash flow. 그 내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future cash flow에 대한 추정치잖아요. 그죠? 그 future cash flow, 미래 현금 흐름과 관련한 financial risk예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거에 관련된 financial risk, 이 두 가지를 time value of the money and the financial risk related to the future cash flow. 다른 financial risk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반영을 해서 조정하는 게 바로 두 번째 거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To the extent that the financial risks는 여기서 얘기하는 financial risk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뭐에? future cash flow 안에 이 financial risk까지 감안해서 안 하고 그 financial risk 상관 안 하고 그냥 future cash flow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financial risk는. 그래서 여기 지금 원칙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서로 간에 그 define을 하고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이거는 위험 조정. 그래서 사실 이게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한 2010년 이후에 공개 초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초안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솔벤시 2에서
쓰는 뭐 리스크 마진을 얘기한다든지 막 용어가 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 공개 초안부터는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위험 조정이에요. 뭐 non-financial risk.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은 다 이제 요 안에 미래의 현금 흐름의 추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financial risk에 대비되는 내용으로 non-financial risk예요. non-financial risk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최초 인식 시점, 지금 최초에 지금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초 인식 시점에서 보험계약 그룹을 내가 측정을 해요. 부채겠죠. 부채라고는 안 나오지만 보험계약 부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합해요. 첫 번째는 이행현금 흐름하고 플러스 이제 B가 나오겠죠. 이행현금 흐름과 뭐를 더해서인데 첫 번째인 이행현금 흐름이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는 adjustment 반영한 time value of the money, the financial risk related to the future cash flow 두 개가 분리된 상황에서 그런 조정치. 세 번째도 조정치예요. adjustment예요. 요거는 뭐를 반영하는 거냐? non-financial risk를 반영을 한 그런 risk adjustment. adjustment인데 리스크를 조정을 한 거죠. 네? 리스크를. 그렇게 세 가지가 이행 현금 흐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행 현금 흐름이 세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그 빌딩 블록 얘기를 들었는데 왜 빌딩 블록으로 부르는지 기준서에는 빌딩 블록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칙을 봤을 때 이거는 마치 빌딩 블록 같구나. 빌딩 블록이라고 칭해도 됨직하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는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지금 전체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합의예요. 첫째는 이행 현금 흐름.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거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사실 기준서에서 물론 뭐 이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Contractual Service Margin. 직역을 하면 계약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이익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CSM이라고도 그래요. C, Contractual Service Margin. 그러니까 CSM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CSM에 대해서 38, 39에서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측정한. 그래서 이 최초 시점에 내가 측정을 할 때는 두 가지 이행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계약 서비스 마진 이렇게 두 가지로 돼요. 근데 이행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디스카운트 그러는데 디스카운트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줄여가지고 RA 얘기해요. 우리말로 이제 위험 조정, 뭐 비금융 위험 조정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위험 조정.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인슈런스 리스크 관련된 그런 하나의 조정치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이행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IAA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거기에서 나온 이제 모노그래프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다 그랬죠. 지금 디스카운트하고 그러면 이제 자세히 이제 요것처럼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디스카운트 두 개, 그 다음에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스토캐스팅 모두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특히 아래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빌딩 블록 1, estimate of future cash flow, 빌딩 블록 2 이렇게 되고 요것을 빌딩 블록 3, 요거를 빌딩 블록 4로 해가지고 4개의 빌딩 블록을 합해서 보험계약 부채로 측정을 한다. 언제? 최초 시점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와, 이거를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measurement on initial 최초 시점에서 측정인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이행 현금 흐름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죠.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 그걸 본다 이거죠. 그러면 엔티티는 포함시켜요. 뭐에?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의 측정에 모든 미래 현금 흐름, future cash flow를 다 포함해요. 보험계약 그룹의 측정에 있어서 미래 현금 흐름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모든 가능한. 근데 within the boundary of each contract. 그 그룹 안에 있는 각 계약들의 이게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굉장히 또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어요. 상당 정도 뭐 이제 결론을 낸 회사들도 있지만 contract boundary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들에서 나오는 미래 현금 흐름을 내가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컨트랙트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나와요. Anyway, 그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 컨트랙트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each contract, 그 계약들 내에서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컨트랙트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 안에 그 그룹에 있는 각각 계약들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포함해야 한다.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이 24 위에서 얘기한 걸로 그거를 적용을 함에 있어서 기업은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may죠? 추정해도 된다. 추정할 수 있다. 어떤 수준에서? at a higher level of aggregation. higher level of aggregation. 그러니까 비교형이 그 higher 그러면 어떤 비교급 아니에요, 그죠? 어떤 level of aggregation보다도 더 상위 단계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온 이행 현금 흐름을 배분을 해요. 어떤 부분으로? to individual groups of contract. 그죠? 항상 측정 단위는 group of contract인데 그 groups 그런 복수죠. 내가 측정하는 그런 계약 그룹 각각으로 배분할 수 있어요. 이행 현금 흐름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higher level of aggregation. 그러니까 level of aggregation에서의 결론은 뭐였죠? group of contract. 이게 바로 이제 측정 단위가 돼요. onerous건 non-onerous건 아니면은 the others건. 물론 이제 individual policy가 group of contract로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죠. 바로 그냥 그게 있다고는 안 그랬지만 anyway 그거를 higher level.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컨트랙트 그룹보다도 higher level. 포트폴리오인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보다도 또 higher level. 레벨에서 이행 현금을 추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에다 배분을 하느냐? individual groups of contract. 그죠? 여기서도 일관되게 이게 측정하는 거는 group of contract 단위다. 그리고 그 추정치,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는 shall, 그죠? 이제 기준이 나와요. 이제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미래 현금 흐름의 estimate, 추정치는 이제 뭐 higher level of aggregation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뭐 회사가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ma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must 그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짚어볼게요. 자꾸 이제 옆으로 빠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래 현금 흐름 이 부분 추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포함시킨다. 어떤 방법으로? unbiased way. 그죠? 불편 방법. 이게 이제 내가 기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불편 방법으로 포함을 시켜요. 어떤 거를? 모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서포트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결론 내는 거를 그 지지해주는 모든 가능한 인포메이션들을 포함해야 된다. 뭐뭐 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인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undue cost and efforts 과도한 필요 이상의 비용이나 노력 없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주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 불편 방법으로 unbiasedness. unbiased라고 하는 게 통계적이고 어떤 그 우리가 보통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죠. unbiasedness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undue cost and efforts가 중요해요. 뭐에 대해서 about 미래 현금 흐름의 amount 금액이 뭐 시기마다 이제 얼마 타이밍 어느 시점에 그죠? 그 다음에 uncertainty of those future cash flows 그리고 그러한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합리적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불편하네요. 불편을 쓰기에 하여튼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o do this, 그죠? incorporate in an unbiased way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모든 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expected value 뭐를 하라고요? 추정을 해요. expected value 기대값, 그죠? 기대값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요? The probability weighted mean.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mean 그러면 mean 자체가 그 랜덤 베리어블 리얼라이제이션 곱하기 각각의 probability를 곱한 건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expected value인데 probability weighted mean. 그럼 expected value에 probability weighted mean이 아닌 것도 있나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사실 한 3년 전에 그 2017년도가 아니네요. 2년 전 정도에 이제 그 한국 그 대표하고 영국 대표가 한번 와서 업계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발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분은 최종 이런 식의 문구가 확정되기 전에 나왔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액츄얼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뭐 그 어카운팅 그 전문가 같았는데 미디언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요거 이제 보세요.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 모든 가능한 outcome 결과죠, 그죠? 결과 full range 모든 범위의 가능한 결과의 기대값이다. 기대값은 요 possible outcome들이 다 뭐 몇 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probability로 다 weighted 낸 mea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때 모드라고 하는 거는 가장 probability가 높은 숫자를 모드라고 하고 미디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하나의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1로 봤을 때 이제 쭉 이 그 어떤 랜덤 베리어블 그 스페이스에서 쭉 이거를 올더 스태티스틱스로 해놓은 다음에 쭉 probability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0th percentile, 그죠? 50 percentile. 그것이 미디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mea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probability weighted 된 그런 expected valu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넣은 거는 그 이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뭐 미디언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아웃컴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뭐 아웃컴의 모든 범위의 어떤 expected value, 즉 확률로 가중 평균을 한 숫자로서
추정을 해야 된다. 잠깐 쉬고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